반갑습니다. 네. 480 오늘 6페이지네. 제3자를 의한 계약법입니다. 자, 갑이 뱅으로부터 한 1억 빌렸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변제하기로 했다. 그지? 빌린 사람은 누구? 채무자.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근데 한편 갑에게는 1억짜리 토지는 한 필지 있는데 현금이 없어. 근데 3월 20일 다 돼가는 거예요.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 돈을 갚을 목적으로 올가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억에 3월 20일 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하기를 내가 3월 20일 날 등기를 넘겨줄 테니까 너는 매매 대금 1억을 나에게 주지 말고 누구한테 주라? 내 채권자 뱅한테 좀 주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좋다 이렇게 합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을 이렇게 지급하기로. 그래서 이 특약을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그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상대방한테 주기로 했다. 제3자한테 주기로 했다. 제3자한테 주기로 했죠. 그걸 뭐래 그래? 제3자에게 수익을 주기로 약정을 했다. 이걸 우리가 제3자 수익 약정 또는 제3자 수익 약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약에 제3자 수익 약관이 붙은 이 전체를 통틀어서 말한다. 이 전체를 합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갑과 을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자, 거꾸로 한번 볼까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몇 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하죠. 기본적인 계약관계가 적법 유효하게 체결돼야 되고 또 거기에 제3자에게 수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특약이 붙어야 된다고. 요 두 가지가 합쳐지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 요건이 몇 개다? 하나, 2개네. 오늘 또 딱 입을 닫고 이기로 또 작정을 했구만 가보니까 마지막 날까지 오늘 마지막이야. 일수는 마지막이야.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건이 몇 개라고? 2개야. 예. 어떻게 돼야 된다고? 기본적인 계약관계가 적법 유효하게 체결돼야 되고 요 기본관계 하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가 붙어야 된다? 제3자에게 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수익 약정이 붙으면 돼. 요 2가지 요건을 갖추면 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3자를 위한 계약이 많아. 여러분들 맨날 뭘 하는 거예요? 택배 하자. 하루라도 택배가 안 오면 뭐야? 불안해. 거기 3자를 위한 계약이라니까. 그거 봐봐라 이거. 갑이란 의료회사에서 의뢰한 쿠팡하고 운송 계약을 맺는 거야. 내가 운임을 줄 테니까 옷은 누구한테 갖다 주라? 우리 소비자한테 갖다 주라 이렇게. 무슨 3자를 위한 계약 아니야. 3자를 위한 계약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사람 이름 한번 정해볼까? 이런 계약을 맺기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예요? 갑이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그런 계약을 맺기를 요청했다라고 해서 요약자. 그 요청을 승낙한 사람이 누구예요? 을이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그런 계약을 맺기를 승낙했다라고 해서 낙이 승낙을 줄임말이거든. 그리고 병은 먹고 1억이라는 수익을 받을 사람이죠. 수익자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관계 설정을 한번 해볼까? 갑과 을의 관계를 무슨 관계를 하냐면 3월 20일 되면 을이 병에게 1억을 지급하고 그럼 갑은 을한테 뭘 줘? 돈은 이렇게 주고 갑으로부터 토지로 보상을 받겠죠.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무슨 관계를 한다? 보상관계다. 이 보상관계가 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예요. 그 다음 병은 을로부터 왜 1억을 받았을까? 아까 1억을 갑에게 빌려준 대가를 받았죠.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를 대가관계다. 그리고 을과 병의 관계는 뭐라면 될까? 1억을 받는 관계니까 이걸 말하 수익을 준다 이래가지고 수익관계다 이러면 되겠다. 그래서 사람 이름하고 관계가 이제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맺었다? 요약자와 나각자 사이에서 맺었죠.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무슨 관계? 보상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상관계를 다른 말로 말한다. 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적 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관계가 적법은 유효하게 체결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계약을 맺고 나서 갑이 병에게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내가 갚을 돈을 을이 대신 갚기로 했으니까 을에게 대신 돈을 받아줄라요? 물어봐야 될까? 받아라. 명령을 해야 될까? 물어봐야 되겠죠? 받아줄라요? 물어봤다니까? 그러니까 병이 뭐랬어요? 받아주겠다라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뭐가 생겨? 수익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해야 될까? 예, 나약자한테 하는 거야. 할 때 합의하에 할까? 일방적으로 할까?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행성권이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수익 의사표시를 하면 나약자는 선택권이 있다 없다? 선택권이 없어. 그냥 뭐가 된다고? 1억을 지급해야 될 채무가 생겨. 그럼 배한테는 뭐가 생겨? 을에게 1억을 지급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생긴다. 이 수익 의사표시. 그래서 이 수익 의사표시는 이 수익금 발생 요건이지 3자리 예한 계약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아무 관계 없어요. 3자리 예한 계약은 3월 1일 날 이미 체결되어 있는 거고 그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받겠다 안 받겠다 3월 15일 날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두 사람이 3월 날 계약을 맺더라도 병이 나 모르는 사람한테 돈 못 받는다. 그럼 네가 직접 갚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수익 의사표시를 거절해버리면 수익권이 발생한다 안 한다. 수익권이 더 발생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익 의사표시는 수익권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지 3자리에 의한 계약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승인 요건 아니다. 그런데 답이 애매한 거예요. 받아줄라 물어봤다면 병이 뭐랬다고? 생각 좀 해보고 답을 드릴게. 이러고는 말이 없어. 그럼 누가 답답해? 나약자가 답답하죠. 왜? 이놈이 돈을 받아줘야 나도 뭘 해. 땅을 받아서 집을 짓든 농사를 짓든 무슨 쓸모 있게 쓸 건데 병이 돈 받을 생각하니까 을도 이제 갑으로도 땅을 못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병이 을이 수익자에게 채굴을 합니다. 네 돈 받을지 안 받을지 3월 15일까지 답을 달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굴을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이 3월 5일 15일이 되도록 아무 말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 답이 없다. 학답을 바라지 않으면 학답을 받지 못하면 이때는 수익을 받는 걸로 거절하는 걸로 요거는 수익을 거절한 걸로 본다. 간주한다 같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이 발생됐다 치고 그리고 3월 20일 변제 날짜가 됐습니다. 병이 을을 찾아갔죠. 가서 1억을 주세요 청구를 했다고 하니까 을이 하는 말이 내가 3월 1일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갑으로 또 사기를 당한 것으로 이제 밝혀졌다. 계약을 맺을 때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는데 계약 맺고 나서 보니까 사기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상관계인 매매계약에 하자가 생겼다. 근데 그 하자의 정도가 뭐예요? 사기는 하자의 정도가 취소죠. 그죠? 그러니까 을이 하는 말이 사기당한 게 밝혀졌으니까 나는 이거 취소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취소를 해보면 어떻게 돼? 취소를 해보면 3월로 소급해서 계약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재건 채무가 있어 없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돈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이렇게. 그래서 취소를 하고 돈 못 줍니다라고 수익자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한다 뭐 한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을 뭐라 하지? 항이란다. 항. 그래서 수익자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있다 이러면 되겠지. 요걸 다르게 표현하면 나약자는 보상관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상을 한번 바꿔볼까? 3월 20일 되기 전에 3월 18일쯤 됐는데 갑이 병에게 돈 1억을 갚아버렸습니다. 그럼 병은 을에게 돈 받을 권리가 있어 없어? 요 1억 재건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돈 받으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이 대가관계가 이제 소멸돼 버렸다니까? 근데 안 가야 되는데 요놈이 간 거요. 가서 을 보고 돈 달라 했다고. 그럼 을이 네가 어저께 갑으로부터 돈 1억을 받았으니까 나 돈 못 준다 돼 안 돼? 그건 안 된다고. 요 대가관계는 3자리 예한 계약하고는 관계 있어 없어? 아무 관계 없어. 3자리 예한 계약은 보상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지 대가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대가관계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내부적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3자리 예한 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 안 미치기 때문에 돈 달라 이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대가관계의 하자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을 못합니다. 거절을 못한다 이 말이지. 요 두 개 막 헷갈려. 그러니까 나약자는 보상관계의 하자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고 대가관계의 하자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고 없고 대항할 수 없고 요 두 개 안에 깔도록 조심하고. 자 드디어 3월 20일이 되었습니다. 갑이 을에게 등기를 주죠. 그럼 을은 동시에 병한테 뭘 줘야 될까? 등기를 주면 동시에 대금 1억을 줘야 되겠죠. 근데 돈은 등기는 받고 돈은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땅은 받고 돈은 안 주고 있다. 뭐지 이거? 재무불이익 아니야.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럼 이 재무불이익을 이유로
이 매매 계약을 누가 해제를 할 것이고, 해제가 되면 주고받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원상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별도로 손해가 있으면 또 뭐야? 손해배상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누가 할 것인가, 이게 문제야. 자, 계약을 해제한단 말은 맺는다, 깬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깨지? 남이 깨요, 맺은 사람이 깨요? 항상 계약은 계약의 당사자만 맺고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는 갑이다, 병이다? 갑이지. 그러니까 누가?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해제할 때 수익자 병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있다, 없다?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 계약을 맺고 깨는 것은 누구의 고유권한이다? 계약 당사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맺는 것도 깨는 것도 계약 당사자가 할 일이지 수익자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지. 원상 회복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뭐 중도금까지 해서 돈을 지금 배한테 5천만 원 준 상태야. 근데 이 돈은 누구 대신 준 거야? 갑 대신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약 해제가 되더라도 어른 준 돈 5천만 원 돌려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돌려달라 해야 될까? 갑한테 돌려달라 해야지. 병보 돌려달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병한테 돈을 주더라도 이거는 갑을 대신해서 준 거기 때문에 원상 회복도 계약의 당사자인 갑이 원상 회복 의무를 진다. 그다음 이제 손해배상. 병이 3월 20일 날 1억을 받아가지고 딴 데 투자를 계열서 했는데 을이 제때 돈을 안 주는 바람에 병이 투자를 못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병한테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노? 을이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병한테 손해가 발생했죠. 그럼 병은 누구한테 가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까? 약속을 어긴 을을 상대로 병이 직접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도 많이 틀리는 부분이니까 잘 보시고. 요 정도가 3자리 이항계약에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고 나머지는 쉬워. 3자리 이항계약을 맺을 3월 1일 당시에 수익자는 요 병이 수익자인데 수익자는 꼭 사람일 필요가 있다, 없다? 사람이 아니라도 한 게 없어. 그러니까 태아라든지 설립중의 법인도 수익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할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을에게 땅을 팝니다. 땅을 팔면서 뭐랬다고? 내가 땅을 넘겨줄 테니까 땅값은 누구한테 주라? 내가 죽고 난 뒤에 우리 손자가 태어나면 그놈한테 주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치? 지금 손자는 사람이 아니야. 죽을 당시에는, 할아버지 죽을 당시에는 손자는 이제 며느리 뱃속에 좀 들어앉아 있는 태아라니까. 그럼 태아는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태아도 수익자 될 수 있다. 그럼 언제? 돈을 받을 당시에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돼, 아니야 돼? 사람으로 존재해야 돼. 살아서 태어나야지. 죽어서 태어나면 그건 돈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자는 꼭 사람일 필요가 없다. 그런 것들. 봅시다. 이거 뭐 크게 한 문제 나옵니다. 오늘 배우는 데서 한 7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제 봅시다. 486페이지. 제일 밑에 의를 봅니다. 줄 한번 쳐볼까? 계약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요약자, 나액자죠.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해서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 일방, 직접 계약 당사자 일방이 누구예요? 나액자죠. 직접 일방인 나액자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이거 3자가 나액자한테서 1억을 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 하는 계약을 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넘어서 487페이지 제일 위에서 세 줄을 보니까 뭐 요약자, 그 다음에 낙약자, 수익자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출전 원인관계에서 보상관계 줄치고, 이 보상관계를 다른 말로 말한다. 기본관계 아니면 뭐 요약자, 낙약자 사이 관계, 3자리 이항계약의 기초가 되는 관계,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저기서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것이 매매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아까 택배처럼 운송 계약이 될 수도 있고, 또 3자리 생명보험에서는 보험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약이 될 수 있는데 요것을 말한다. 기본관계 내지는 보상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셋째 줄에 줄을 칩니다. 보상관계는 제3자리 이항계약의 내용을 이루므로, 무슨 말이야? 제3자리 이항계약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보상관계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뜻이야. 기본관계이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 하자나 흠결은, 의사표시 하자나 흠결은 몇 가지가 있을까? 대충 비통착사 알겠나? 다음 주 되면 또 이제 또 볼 거예요. 또 당사자, 목적, 비통착사하면서 또 본다. 다음 주 되면 이제 잘할 거예요, 그지? 그 비통착사 의사표시 하자 아니야. 거기 하자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인 기본관계에서 기초로 두 사람의 관계를 이제 기준해서 판단하고,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기서 비통착사 중에서 우리가 사기를 봤죠, 그죠? 사기라는 하자가 발생하면 이걸 문제 삼아서 취소하고,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항을 한다, 뭐 한다? 대항한다, 돈 못 준다, 이렇게 한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대가관계 줄치고, 요거는 뭐예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내부적 관계, 숨어있는 관계에 불과하지 3자를 의한 계약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동은 1번 둘째 줄에 대가관계는 줄치고 중간에 그 딱 있네. 둘째 줄 중간에 대가관계는. 그리고 바로 내려와서 줄을 쳐. 바로 밑에 줄. 내부관계에 불과하므로 3자를 의한 계약의 내용을 이루지 않고 3자를 의한 계약은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지 대가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의사표시의 하자나 흠결은 3자를 의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아까 3월 18일 돈 갚아버렸죠? 그럼 두 사람 관계에 있어 없어? 이제 최근 채무관계 없어진 거예요. 그 계약관계가 이제 무효가 되어버렸다고. 그렇지만 그 무효라는 의미가 요 을에게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기 때문에 돈 달라 이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 거야. 그럼 병은 이익 받았다. 그죠? 이런 만큼 뭐 한 거예요. 이득을 받죠. 부당이득 받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하지? 그 부당이득은 갑이 가서 돌려달라 해야지. 을이 뭐 그 관계 없어. 을은 약속한 대로 뭐 하면 될까? 돈 주고 땅만 받으면 자기 일 끝나는 거지. 갑과 을의 병의 관계에 내가 관여할 필요는 없거든. 돈만 주면 되는 거야. 땅만 받고.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동그란 2번에서 넷째 줄을 봅니다. 넷째 줄이 줄쳐. 낙약자는 줄칩니다.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를 다른 말로 고치면 뭐야? 대가관계죠. 그래서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있다 줄치고.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그래서 그 밑에 줄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야. 그 다음 내려서 제3자를 의한 계약의 성립요건. 성립요건 동그라미 치고. 아까 성립요건이 몇 개지? 2개. 제3자를 의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본적 계약관계가 유효적법에 체결돼야 되고 그럼 여기에 제3자에게 수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정이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 계약관계에 제3자에게 수익을 주겠다라는 특약이 붙여지면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3자를 의한 계약이 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줄을 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할 것. 각과 을 사이 계약은 하자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돼. 유효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안 1번 보상관계가 유효해야 된다 줄치고 그 다음 동안 2번 내려와서 요약자와 낙약자는 줄치고 제3자를 의한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지속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까지 줄치고 그리고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도 누가 하는 거예요?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하는 거예요. 수익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표시 하자나 흠결도 누구를 기준으로?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봅시다. 넘어가서 양가로 2번. 이런 기본적 계약관계에다가 뭐가 붙어야 된다? 제3자 약관이 존재해야 돼 있죠. 그 뭐가 빠졌어요? 약관 앞에 수익자가 빠졌죠. 제3자 무슨 약관? 수익약관. 제3자에게 수익을 주겠다 라고 하는 특약조항이 붙으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두 가지가 갖추면 돼. 그 동안 1번 보자. 태아 동안 치고 제3자 즉 수익자는 꼭 사람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태아나 설립종의 법인처럼 줄을 칩니다. 제3자는 계약 당시 현존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사람이 알아도 관계없어. 근데 그 밑에 줄 권리 취득 시에는 즉 돈을 받을 당시에는 뭐라고? 권리 능력을 가지고 현존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2번은 뭐냐면 제3자가 받는 수익의 내용에 대한 거예요. 수익은 꼭 돈을 받는 것만 수익이다. 이다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말이지. 꼭 돈을 받는 것만 수익이 아니야. 물건을 받는 것도 수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수익의 내용이 꼭 뭐 확정적 채권이 아니라 관계없어요. 조건부, 기한부 채권도 관계없고 그리고 그래서 셋째 줄 보니까 뭐 채권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어떠한 조건부 권리라든지 기한부 권리라도 무방하다 이래 되죠. 수익의 내용은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4번 내려가서 꼭 돈을 직접 받는 것도 수익이 되겠지만 수익자가 나익자한테 갚아야 될 돈을 안 갚는 것도 수익이다 아니다. 봐봐라. 병이 지금 을에게 돈을 갚을 것이 1억이 있다니까? 근데 을이 뭐랍니까? 병 니 돈 1억 내한테 갚지 마라. 그럼 병은 1억만큼 이익을 봤어 안 봤어? 그것도 수익이라.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땅을 팔면서 뭐랬노? 내가 땅을 줄 테니까 돈 1억은 병한테 주라 했죠. 그러니까 을이 뭐랬어? 내가 마침 병한테 받을 돈 1억이 있는데 너 이 돈 1억을 안 받을게. 수익이 아니야. 1억을 안 받을게 뭐야? 채무 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낙약자가 수익자에 돈 받을 1억 채권을 면제해 줬단 말이지. 그럼 면제를 받은 병은 1억만큼 이익을 봤어 안 봤어? 봤지. 그러니까 병이 이익을 받는 방법은 꼭 돈을 직접 받는 것도 이익이지만 을한테 갚아야 될 돈을 안 갚는 것도 이익이다 이 말이야. 그게 채무 면제란 말이 그런 뜻이야. 그래서 4번에 줄을 치고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진 채권에 관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낙약자죠.
나약자가 지금 수익자한테 받을 돈 1억이 있는데 그 재건에 관해서 그 재물을 면제하는 계약 줄치고 재물을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수익으로 본다 안 본다? 보기 때문에 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바로 넘어가서 3자의 권리를 봅니다. 489페이지. 3자의 권리 취득 줄치고 요까지 왔죠. 아까 저기 갑이 전화해가지고 니 돈 받을래 안 받을래 물어봤죠. 그러니까 3자가 뭐랬어? 받겠다라고 나약자에게 수익 의사표시를 하면 이제 뭐가 생겨? 수익이 생기죠. 그러니까 수익 의사표시는 뭐다? 수익권 발생 효과이지 3자의 예한 계약의 성립과는 관계없다 했죠.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줄 내려가서 제3자의 수익 의사표시는 행성권 동안을 치고 형성권이기 때문에 합의하여야 한다. 일방적으로 한다.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나약자에게. 그래서 나약자한테 합니다. 그리고 3자의 예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줄치고 3자의 예한 계약은 이미 3월 1일 날 성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립된 그 계약의 효력을 받고 안 받고가 누구의 선택이다? 수익자 병의 선택이라고. 그래서 3월 15일 날 받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안 받겠다 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자의 예한 계약은 성립 요건이 아니고 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무슨 말이에요? 수익권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수익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해야 된다? 낙약자에 대해서 해야 되고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죠. 이런 분류식이니까 말로 하든 편지를 쓰든 전화를 하든 관계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거래 2번 수익 의사표시 이전의 3자의 권리 줄치고 이전 동안 치고 아직 수익 의사표시를 하기 이전이죠. 이전에는 수익권이 있어 없어? 없어. 단지 병한테는 뭐만 있다. 언제든지 여러 사람들로 수익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잠정적인 행성권 수익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잠정적인 권리를 가지고 수익권이 발생한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대답도 지금 안 하고 애매하고 있단 말이에요. 애매하게. 그럴 때는 아까 어린 뭐라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했죠. 그거에 대해서 줄 한번 쳐볼까? 540조 법정법입니다. 채무자 누굽니까? 낙약자죠. 낙약자의 제3자 수익자에 대한 최고권 이렇게 읽고 그리고는 첫째 줄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3자에게 제고할 수 있다 줄치고 향수가 무슨 말이에요? 1번 고향 생각이 짙다. 향수에 빠져가지고 타간 땅에서 헤매고 있는 거야 지금. 향수에 빠졌어. 그거가 아니면 냄새 나는 물건이가 그건 뭐예요? 말을 해라.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아는데 그는 인거는 모르는가 봐. 무엇인지는. 향유란 말은 들어봤어요? 국이나 같은 말이야. 향유 누린다 이 말이죠. 뭐 광고 분양 광고 이런 거 보면 무슨 뭐 향유 이런 말 누린다 이런 말 안 쓰나. 역세권 초품아사 하면서 안 봤어. 아무 관심이 없어. 그죠? 요 창원 아파트 값이 막 내렸다더라. 저기 무슨 유니시티인가? 아니 나도 뉴스를 들어 알아. 내가 가보진 않아도. 그 옛날에 그 군인부대 자리죠, 그죠? 그 군인부대에서 우리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백령 훈련 받은 데거든. 그거가 팔팔 기대요. 그거 갔어요. 일주일 동안 한 4일, 5일 있었나? 5밤 잤다. 소답동 그게 각계준생에서 발발 기던 데다 우리가. 거기 그때는 요 창원이 그 집도 없고 그 벌판이었어. 그게 막 사격장도 있고 이랬다니까. 근데 요 근래 지나면서 보니까 완전히 동네가 달라졌더만. 그때 근데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지? 부자가 됐을 건데. 참말로. 다시 본다. 자, 향유 받을래 안 받을래 물어봤죠? 근데 채무자가 줄을 쳐. 그 기간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줄 치고 받지에다 동함 치고 밑에다 도달 이렇게 적어. 그러니까 이제 3월 15일까지 답을 달라. 근데 어리 3월 15일까지 답을 못 받았단 말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수익을 받는다, 거절한다.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걸로 본다. 줄치고 잘 챙기시고. 그다음 양으로 3분 내려서 수익 의사표시 후의 3자이지 후에다 동함치고. 자, 수익 의사표시 했죠. 그 이제 뭐가 발생해? 수익금이 발생한 거야. 수익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병은 을에게 돈 받을 권리가 1억이 생겼다. 따라서 요 1억 채권을 보호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줘야 되겠죠? 병의 권리가 1억 생겼잖아요, 지금.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갑과 을은 함부로 요 매매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가격을 1억에서 8천 이렇게 낮춰버리면 병이 2천만 원 못 받잖아. 그래서 변경 소멸시킬 수 없음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유보를 할 수 있죠. 이러저러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하기도 합니다라고 미리 정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뒤에 을과 병이
갑과 병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병행도 좋나? 그러니까 병이 뭐랬어? 좋다. 그리고 동의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또 병이 돼, 안 돼? 되는 거야. 원칙은 안 되는데 그럴 때는 또 되는 거야. 동그란 1번 제3자의 권리 확정 줄치고 첫째 줄 같은 머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그 밑에 줄 계약의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줄치고 자 끊고 그러나 어떨 때는 소멸시킬 수 있다. 그 밑에 줄 변경 소멸시킬 수 있으면 미리 유보하여 꺼내야 되죠. 미리 정한 거지. 이런 사유가 있으면 변경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런 경우라든지 그 밑에 줄 또 뭐가 보여?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되죠. 동의가 있는 경우 이때도 변경 소멸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 동그란 2번 제3자의 급부 청구권 줄치고 그리고 이제 수익 의사표를 했으니까 병원한테 가서 돈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돈 달라 할 수 있는 채권이 생겼죠. 돈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돈 달라 했는데 어디 돈을 줘 안 줘? 땅은 받고 돈을 안 준단 말이지. 그건 뭐예요 이거? 채무불이익이죠. 그렇지. 제일 마지막 줄로 내려가. 제일 마지막 줄. 채무자의 채무불이익이 있으면 줄치고 넘어갑니다. 제3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아까 채무불이익이 있으면 병은 뭔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계약 해제는 해 못해. 뭐 해제 이런 것들은 이 나약자, 갑이 수익자, 요약자 하는 거야. 요약자. 그러나 이행지체료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줄치고. 그 다음에 3번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 행사 여부 줄치고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 밑에 줄 계약에 관한 지속권이나 해제권은 같지 않는다. 같지 않고 그 밑에 줄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그러니까 몇째 줄이고 둘, 넷, 다섯째 줄이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에서요. 줄을 쳐. 나약자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다. 아까 저 중도금까지 해서 한 5천만 원 지급한 상태죠. 그런데 계약 해제가 된 거야. 그럼 나약자는 계약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제3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까 5천만 원 누구 보고 달라 해야 된다? 갑 보고 달라야지. 병 보고 돈 달라 이러면 안 된다 했죠. 갑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이순환 적어 놓으세요.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이순환 적어 놓고. 그 다음 내려서 5번에 요약자의 권리. 첫째 줄 중간에 보니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돼 있죠. 그건 당연한가 이가? 3월 20일 됐죠. 그럼 갑이 을에게 뭘 줘? 등기를 주면서 을 보고 뭐라 할까? 빨리 병한테 뭘 주라? 돈 1억을 주라. 이렇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안 주면 누가 돼? 안 주면 을만 채무불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갑도 채무불이익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셋째 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을이 이행지체를 하고 있다. 땅은 받고 돈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해제할 때 요약자는 3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했죠. 3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쭉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약자의 지위. 나약자는 뭐 제3자가 수익의 여사표를 하면 이제 을에게는 뭐가 생겼어요? 채무가 생겼죠? 그러면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런 게 뭐 첫째 줄이고요. 수익자에게 급부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마지막 줄은 뭐냐면 3월 20일 돼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주는 것과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죠.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가 주면 나도 돈을 주고 갑이 땅을 안 주면 나도 병한테 돈 줘 안 줘? 안 주면 되겠죠.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돈 달라 하더라도 땅을 못 받은 상태에서는 돈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겠죠.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 이제 넘어갑시다. 3자리 이양계약 한 문제 논댔어요. 넘어가면 이제 해제가 노는데 494페이지에 합의 해제 요거는 우리가 이순한테 볼 거예요. 이건 해제가 아닙니다.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메뉴 놓으지는 않습니다. 메뉴 놓는 거 위주로 해서 보시면 돼요. 자 볼까요? 계약을 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해제가 있고 또 뭐가 있노? 해지가 있다. 그죠? 해지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해제할 때 쟤는 무슨 말이죠? 이 제거한다 이런 뜻이거든. 해제할 때 지는 뭐야? 정지한다 이런 뜻이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일 날 맺은 계약을 5월 1일 날 해제를 한다. 해제를 한다는 것은 제거한다. 뿌리째 뽑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계약을 뿌리째 뽑겠다 이 뜻인데 이 해는 깬다는 뜻이고 쟤는 뿌리째 뽑는다 이런 뜻인데 그럼 뿌리 어디 있어요? 3월 1일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소급해서 3월 1일로 소급해서 계약을 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해제의 뜻이. 그래서 해제를 하면 처음부터 계약을 안 맺은 것으로 본다. 소급해서 계약이 소멸합니다. 그런데 해지를 하면 무슨 말이냐면 3월 1일 날 맺은 계약을 5월 1일 날
해지를 한다는 것은 지는 뭐야? 멈춰 세운다 이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쭉 잘 나가던 계약을 이 시점에서 뭐 한다? 딱 멈춰 세우고 더 이상은 진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소급은 있어 없어? 기항해 왔던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지금부터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이걸 뭐라지? 지금부터 소멸한다를 장래효 이렇게 표현하죠. 장래를 향해서 계약이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해지예요. 그럼 어떨 때 해지를 하느냐? 주로 보면 계속적 계약. 계속적 계약의 경우는 해제를 한다. 해지를 한다. 해지를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해제를 합니다. 계약을 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 계약은 뭐가 있을까? 임대차라든지 뭐 근로계약이라든지 수도, 전기, 가스, 공급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 계약이죠. 그러니까 01년도 3월 1일 날 전기 공급계약을 맺었는데 03년도 3월 5일 1일쯤 돼가지고 전기요금을 지금 5달, 6달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전기 공급해 못해? 계약관계를 깨야 되겠죠? 그럼 한전하고 맺은 전기 공급계약이 해제가 된다, 해지가 된다. 해지를 해야지. 그 해제를 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해제를 하면 어떻게 돼? 소급해서 계약이 소멸해버리면 주고받은 걸 다 돌려줘야 돼. 계약을 맺기 전에 상태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지? 한전은 받은 전기요금을 다 돌려줘야 되고 그거는 가능하죠. 그죠? 그렇지만 소비자는 전기를 돌려줘 안 돌려줘? 어떻게 돌려줄까? 이거 태양열 만들어가고 돌려줄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를 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계속 기간. 그래서 그런데 장래효.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약 끝내고 전기 공급 안 하고 전기요금 안 주면 되겠죠. 그럴 건데 이게 장래효야. 그래서 계속적 계약은 해지를 해야 되고 일반적인 계약은 해제를 한다. 그게 이제 가장 기초인데 시험은 뭐가 중요하냐면 해제가 중요합니다. 해제가. 그래서 매년 나오는 것이 뭐다? 해제예요. 해제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시험에서. 여러분이 몇 회고 지금? 32회다. 그죠? 이 칠판이 잘 안 지어진다. 왜 안 지어질까? 이거는 학원이 너무 부지런한 거야. 칠판 지우개를 맨날 씻거든. 씻으니까 안 지어지는 거야. 씻으니까 이게 털이 달아져가지고 안 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닦아보면 조금 껴른데 조금 먼지만 드는 학원 건 잘 지어져. 근데 너무 부지런한 학원 거는 가보면요. 잘 안 지어져요. 이게 맨날 씻고 닦고 이러니까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부지런해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부지런해야 돼. 이런도 마찬가지다. 그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면 좋아, 안 좋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좋은 거예요.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그런데 여러분은 어지간해도 적당히 안 해. 그래서 내가 경험을 해보면 이건 잘 닦이죠, 그죠? 이걸 왜 잘 닦이냐면 이게 살아있네, 아직까지 털이. 고물시 보면 그 가유불급이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야. 너무 많이 해도 안 좋고 적당히. 자, 해제가 중요한데 해제는 두 가지 있어요. 법정 해제가 있고 약정 해제가 있는 거예요. 약정 해제. 법정이 무슨 말이지?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을까 이거지? 법정을 한두 번 먹었다 이거. 법률로 정한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 법정 해제야. 그럼 법률로 정한 요건이 뭐냐? 그것이 뭐지? 채무 불이행이야. 그럼 채무 불이행 몇 가지 있을까? 네 가지가 있어요. 이행지체. 이행지체란 말은 말 그대로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행기가 도래했고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행지체. 그다음에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뭔 말이고? 이행을 하고 싶어도 가능하지가 않다. 점주에 배웠죠. 우리 존집.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일어났다. 계약 맺고 나서 채무자의 잘못을 집 분하는 바람에 집을 준다 못 준다. 주고 싶도 못 줘. 없어서 못 주는 게 이행불능이야.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 이 불완전 이행이라는 것은 이행을 했는데 완전하게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고 돈 주고 자동차를 넘겨받았죠.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뭐지? 불완전 이행. 식당에 밥 먹으러 갔죠. 밥을 딱 받았는데 막 돌이 씹히지 먼지는 눈에 안 보인다. 머리카락이 넣어지 막 이런단 말이야. 그 뭐요? 불완전 이행이죠. 이행은 했는데 완전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지?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 이 채권자 지체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수령지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수령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채무자가 등기를 주는 거야.
그럼 채권자도 뭘 해야 될까? 돈을 주고 주는 등기를 받아가면 되겠죠. 근데 돈이 있어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주는 등기를 지금 못 받는 거야. 채무자가 주면 채권자 받아줘야 되는데 받을 능력이 없어서 못 받고 있는 걸 말한다. 수령지체 내지는 채권자가 지체하고 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넷 중 한 개의 사유가 있으면 뭐가 된다? 해제를 할 수 있는데 그 해제의 이름이 뭐다? 법정해제다. 이것이 매년 나오는 겁니다. 매년. 그 중에서도 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요 두 개를 잡으셔야 돼. 자, 이행지체를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법정해제 절차를 보는 겁니다. 갑이 토지한 필지를 을에게 팔기로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대금 1억에 계약금 1,000만 원 걸고 4월 1일 날 중도금 4천만 원 지급하고 4월 15일 날 등기를 먼저 넘겨주면 5월 1일 날 잔금 5천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계약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 체결할 당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탁했겠죠. 내가 가진 돈 5천만 원밖에 없다. 나는 그 땅을 꼭 사고 싶다. 근데 네가 그 땅을 꼭 팔고 싶으면 중도금 받고 네가 등기를 먼저 넘겨주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잔대금 대출 받던 그 뭐 땅을 팔던 잔금을 마련해서 보름 뒤에 잔금을 줄게 하니까 값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계약은 자유니까 뭐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 통상은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인 관계죠. 꼭 동시에 안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중도금 주고 등기 넘겨받고 을에게는 뭐가 남았다? 소유권이 남았죠. 그래서 을이 4월 20일 날 그 땅을 담보로 설정하든 팔든 돈을 마련해서 또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 맺고 병한테 팔고 등기 넘겨주고 그리고 돈 받아가지고 잔금 5천을 주면 되는데 병한테 돈 받고 판 다음에 잔금 안 준 거예요. 그럼 잔금 안 줬다고 뭐지? 을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행지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채무불이행 아니에요. 채무불이행. 그래서 5월 1일 날 을이 갑에게 돈 5천 원 안 주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지체가 된 거죠. 그럼 갑에게는 이제 바로 해제권이 생길 것인지 아니면 을에게 한번 기회를 줄 것인지 여기 문제인데 기회를 줄까 안 줄까? 기회를 주는 거야. 법에도 인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에 맺은 계약이니까 한번 약속을 어긋해서 야박하게 깨지 말고 기회를 한번 주자. 이게 뭐지? 최고야. 그래서 넉넉하게 한 달 기회를 줬다 칩시다. 꼭 한 달 안 줘도 관계없어. 그냥 상당한 기간을 주면 돼. 돈을 5천만 원 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굴을 하고 그리고 채굴 날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려도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럼 이 시점에서 이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갑에게는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해제권이 발생했다 해서 저절로 해제가 되는 건 아니죠. 또 뭘 해야 돼요?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제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해제권은 성질이 채무권이다, 행성권이다. 그냥 물어보면 모르면 행성권 이렇게 해라 그냥. 행성권이야, 채무권이야. 행성권 하는 거야. 시험장 가서도 확률이 높은 걸로 답을 하면 되겠다. 그죠? 모르면 어떻게 해? 확률 높은 걸 찍어야지. 그러니까 시험에서 거의 90%는 권리의 성질은 이러면 행성권을 물어봅니다. 채무권 이런 건 잘 안 물어봐. 행성권. 행성권이 뭐지 근데? 행성권은 어떻게 행사하는 거야? 합의하에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지속권, 해제권, 추인, 상계, 철회. 어거참에 본 거, 갱거지, 동매부 이런 게 다 행성권 아니야. 그러니까 사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사야 돼. 그 동매부, 갱거지 이야기 아니고. 말은 청구권 돼 있지만 성질은 뭐라고? 그 행성권이었거든. 그 일방적으로 하고 상대방 선택권이 없어. 그게 행성권이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니까 행성권은 단독행위야, 계약이야. 무조건 단독행위지. 그 일방적으로 하니까 단독행위야. 그러니까 행성권은 계약이 되면 또 계약인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 이 희한하다니까 이 머리 구조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무조건 단독행위지. 행성권은 계약이 될 수 없어. 일방적으로 하고 상대방 선택권이 없이 그걸 여무관계의 변동이 일어난다. 이게 행성권이거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해제한다. 이러면 을은 뭐야? 선택권이 없이 그냥 해제 당하는 거예요. 해제를 당하니까 그 해제에 따르는 이제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죠? 요걸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이제 시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해제 효과. 자, 요걸 이제 본다. 자, 6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해제합시다. 행사를 했죠. 그럼 이 매매 계약이 6월 1일부터 소멸해요? 3월 1일부터 소멸해요? 금방 했다, 아이가. 지금부터 소급해서. 그게 소급 아이가. 3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계약을 안 맺은 것으로 본다. 이게 소급해 아니야. 처음부터 계약을 안 맺은 걸 보니까 주고받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 개 한 개 이렇게 적어가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소급해서 계약이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소급해서 계약이 소멸하니까 주고받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계약을 맺기 전의 상태로 돌려놔야 되겠죠. 그걸 뭐래? 거기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이게 원상회복 아니야. 근데 원상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배상할 정. 그러니까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선택이다, 양립이다. 양립이요, 양립. 예, 원상회복도 하고 손해배상 별도로 또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그다음에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할 때 내가 먼저 줘, 동시에 줘. 돈 돌려주면 동시에 땅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무슨 관계 있다? 동시이행의 관계 있다. 요 네 가지가 해지의 효과예요. 이렇게 따져보면 되지. 자, 여기다 이제 살을 한번 붙여볼까? 자, 먼저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요 매매 계약은 무슨 행위입니까? 채권행위죠. 채권만 주고요. 넘어왔던 소유권도 주고요. 소유권은 물건 아이가. 우리 판례는 유인설, 무인설. 유인설을 제하죠. 벌써 까먹고 없어. 우리가 저번에 그 물권법 배울 때 연목그림 이야기했을 거야. 연목가에서 원인행위인 채권행위하고 결과행위인 물권행위가 엮어 논다.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 소주 한 잔 마시고 그냥 정발대 붙는가 봐. 응? 막걸리 한 잔 먹고 헉 털어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 아이가. 봐봐라 이거. 매매 계약을 매기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는 맞죠? 매매 계약은 무슨 행위야?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채권행위 아니야. 등기를 넘기면 뭐가 넘어요? 과거에 있던 토지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갈까 이가. 소유권은 물권 채권.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물권 변동을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등기를 넘겨주는 것이 물권행위 아니 물권행위. 이행행위가 물권행위라고. 그런데 물권 변동이 왜 일어났지? 계약을 맺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간 거 아니야. 그래서 계약을 맺는 거는 뭐야? 원인행위고 소유권이 넘어간 거는 결과행위죠.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돼?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원인행위하고 결과행위가 엮고 놀다가 채권이 물에 빠졌어. 그럼 옆에 있는 물건도 따라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유인설 아니야. 유인설. 유인이 무슨 말이야? 유인이. 유인. 인과관계가 있다 이 말 아니야. 원인행위와 결과행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유인이고 무인은 무슨 말이야? 무인은 아무 연결고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가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논다. 무인. 엮고 논다. 유인.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무인의 경우에는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소멸하더라도 물권행위는 소멸해야 하네. 아무 영향 안 받는 거예요. 그게 무인인데 우리 판례는 유인, 무인 중에서 뭘 선택했다고? 유인설을 선택했다니까. 학자들은 걔네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재판관이 이제 법원에서 판결할 때 그 학자들이 걔네 중 한 개를 선택해서 판결할 거 아닌가 봐. 그럴 때 우리 대법원에서는 뭘 선택했다고? 유인설을 선택했다니까.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실효되면 결과행위도 함께 실효된다. 이렇게 딱 알으셔야지. 그게 유인 아니야. 그러니까 3월 1일 계약이 소멸하면 계약만 주고 넘어가던 소유권도 주고 물권행위도 바로 소멸하고 그러니까 계약을 맺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여기로 가버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니까. 계약을 안 맺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게 유인설 아니에요. 유인설. 그래서 소급해서 소유권이 복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 한 번도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바뀐다. 이게 해지의 효과 아니야. 그걸 우리가 물권적 효과설 이렇게 물권적 효과설을 제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다. 그러니까 해지의 효과에서 소급해서 계약이 소멸하면 그 계약 해지의 효과가 계약에만 미친다. 물건에도 미친다. 물건에까지도 효과가 미친다 이 말이지. 돌아가 버리는 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 등기가 뭐로 바뀌어? 무효등기로 바뀌겠죠. 해제가 되기 전에는 등기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껍데기도 있고 알맹이도 있으니까 이 등기가 유효야. 그런데 해제가 되는 바람에 소유권이 내려가 버려. 등기 이전이 되지 않도록 가반대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 등기는 소유권이 있어 없어? 소유권이 빠져버린 껍데기만 남은 등기 아니야. 그래서 무슨 등기? 무효등기에 돼. 그런데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무효등기에 기초한 이 등기도 뭐가 돼야 될까? 무효가 돼야 되겠죠. 그걸 누가 피해를 봐? 아무 잘못 없는 제3자 병이 피해를 본다니까? 소유권 잃게 되는 피해를 봐. 보호를 해줘 안 해줘? 해줘야지. 그래서 물권적 효과설을 제하면 덩달아서 나오는 것이 뭐다? 제3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범위 내에서 보호를 할 거냐? 그것은 1차적 전제 조건이 뭐냐면 보호받는 제3자는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는 것은 물권적 지위를 취득했다 이런 뜻이야. 물권을 취득한 건 아니고 등기나 인도 등으로 물권자처럼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그 자는 보호가 됩니다.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는 전제하에 그 범위는
해제 전의 3조는 선이든 악이든 이 불문하고 보호가 되고 해제 후의 3조는 선이만 보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워요. 그다음에 원상 회복. 금전을 받은 사람 금전 돌려주고 물건을 받은 사람 뭘 돌려주면 될까? 물건 돌려주면 되겠죠. 자, 갑은 뭘 받았어요? 뭘 받았노? 빨리빨리 답을 막 답답해 주겠다 참말로. 돈을 받았지. 얼마 받았어요? 1,000만 원, 4천만 원 지금 중도까지 받은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은 가만 보면 무슨 구경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 올림픽 게임 하나 무슨 참여를 해. 참여해가지고 이 사례가 내 머릿속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앞에 이제 보고 있는 거야 그냥. 발을 안 담그고. 발 담그면 무슨 죽 나야 돼. 겁나요? 훅 그냥 뒤져. 그냥 푹 안 빠지니까 뒤져. 지금 이제 중도금까지 받고 나서 지금 4월 15일 날 등기까지 넘겨주고 나서 지금 5월 날 잔금 안 줘가 지금 사단이 터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갑은 돈 받았으니까 돈 돌려줘야 되고. 어른 뭘 받았노? 4월 15일 날 등기 넘겨 받아가지고 지금 6월 1일 돌려줄 때까지 한 달 보름 동안 땅을 사용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땅만 돌려줘. 사용도 돌려줘. 사용 돌려줘. 다 돌려줘야지. 그러니까 금전을 받은 사람은 이자 돌려주고 물건을 받은 사람은 그 토지 사용료가 뭐야? 과실 아니야, 과실. 과실도 돌려줘야 된다니까. 언제부터 돌려줘야 돼? 받은 날로부터 돌려줘야 돼. 왜 받은 날부터 돌려줘야 되냐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갑의 입장에서는 1,000만 원 3월 1일부터 4천만 원 4월 1일부터 근거 없이 남은 돈을 사용한 거 아니야. 계약을 맺기 전에 상태로 지금 돌아가 버린 거 아니야. 해제가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갑은 근거 없이 남은 돈을 사용했으니까 돈만 돌려줘. 돈 사용료도 돌려줘. 돈 사용료 이자도 돈을 쓴 날로부터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받은 날부터 주는 거야. 올도 마찬가지지. 땅만 돌려줘. 땅 사용료 돌려줘. 계약을 맺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야 되니까 땅만 돌려주면 안 되고 한 달 보름 동안 토지를 사용했으니까 토지 사용료도 줘야지. 토지 사용료가 뭐고? 과실, 법정 과실 이거 돌려준다니까. 돌려주고 돌려받는 거야. 근데 손해가 남았어. 갑이 땅을 돌려받았는데 어리 한 달 보름 동안 그 토지를 고무상 영업을 하면서 막 기름 찌꺼기에 오염되어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럼 갑은 땅을 돌려받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름 찌꺼기를 걷어내고 토지를 정상화시키는데 돈이 한 2천만 들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손해배상이라니까. 그리고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배상을 청구하는데 그 배상의 범위는 뭐다? 이행이익 배상을 청구하면 돼. 이행이익이 무슨 말이야? 완벽하게 물건을 돌려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요 배상 범위를 배상 청구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뭐 실내이익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더라도 이행이익을 넘어설 수 없으니까 기본이 이행이익 배상이야. 그리고 동시에는 별로 볼 거 없어. 물건 돌려주고 금전 돌려받고 내가 먼저 줘 동시에 줘. 동시에 주고 받는 게 공평하지. 요까지 해제 효과. 그다음 이제 재고에 대해서 봅니다. 재고. 재고를 왜 하지 근데? 아까 재고를 왜 했어? 기회를 한번 주는 거야. 한번 약속을 이렇게 해서 야박하게 깨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기회를 준다 했다. 이거 기회를 준다. 기회를 한번 주는 거야.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재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더라. 왜 재고가 필요 없을까? 기회를 주분들 이행을 못할 것이 뻔하다. 그럴 때는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불안한 법률 관계를 조속하게 마무리 지어라 하는 취지에서 재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 외웠죠? 저번에 안 가르쳐줬나 이거. 어떻게 했노? 가르쳐주면 딱 외워. 또 다음에 가르쳐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 또 가르쳐주긴 가르쳐줘. 다음에 가르쳐주겠지 생각 안 해보시면 안 돼. 거종불사의증이 딱 외우는 거야. 그가 뭐지? 거절. 거절의 여사를 명백했다. 그러니까 4월일 날 중도금 주세요 하니까 어린 뭘 했다고요? 괜히 내가 계약 맺어야지 막 고민이다. 중도금 줄 생각 없다. 돈 받으러 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한테 대놓고 한 달 이내 안 주면 내가 계약을 해지하는데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거절의 여사를 명백했을 때 종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종신정기금. 이거는 나중에 실부터 한 이야기인데 시험하는 관계없고. 불은 뭐냐면 불능이야. 불능. 촌집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돼. 채무자의 잘못으로 집에 불이 나버렸어. 집에 있어 없어? 없는 집을 어떻게 줘? 그러니까 불능의 경우도 재고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지. 한 달 이내에 집을 안 주면 내가 계약을 해지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없는 집을 만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 사는 뭐지? 사정변경. 이 사정변경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해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해지를 인정하는 판례는 있습니다. 그 다음 걔는 뭐냐면 계약으로 정한 사유. 이 계약으로 정한 사유는 요 약정 해지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약정이 뭐야? 계약으로 정한 이 말 아닙니까? 이런 거죠. 갑이 토지를 을이 3월 1일 날 매매합니다. 근데 땅을 사는 이유가 뭐지? 건물을 지을 생각이야. 근데 을의 입장은 어때? 건물을 못 지으면 어떠냐? 걱정이죠. 그래서 갑에게 말했다. 계약을 맺으면서 혹시 건물을 못 지게 되면 계약을 해제시켜준다라고 약속을 해라. 그럼 내가 땅을 살 것이고 안 그러면 못 산다. 하니까 이제 갑이 약속을 했어. 자, 3월 1일 날 계약을 맺으면서 말했다고 건축을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기로 미리 유보를 했죠. 사유를 특약을 유보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고 그리고 5월 1일 날 대금 1억 지급하고 등기를 넘겨받고 건축 허가 신청을 냈더만 이 불허가 처분이 떨어진 거야. 이게 무슨 말이고? 두 달 전에 특약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했다 안 했다. 그게 계약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했단 말이지. 그러면 을은 갑을 찾아와서 뭐라 하면 될까? 2달 전에 약속했던 대로 건축을 못하게 됐으니까 요 매매 계약을 해지합시다. 그게 약정 해지야. 이때는 재고 필요하다 필요 없다. 재고도 필요 없고 이 누구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그린벨트로 묶여가지고 집을 못 짓는 걸 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다 대놓고 또 한 달 내에 집을 짓도록 안 해주면 해지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린벨트를 풀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재고도 필요 없고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집을 못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도 있다 없다. 손해배상 문제도 없습니다. 요 두 개가 약정 해지의 특이점이에요. 나머지는 법정 해지와 똑같아. 그러니까 약정에는 별로 공부할 것도 없어. 재고 필요 없다. 손해배상 없다. 요 두 개를 빼고는 일반적인 법정 해지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요 재고 필요 없어. 계약으로 정한 사유. 정기는 무슨 말이고? 정기행위죠. 정기행위가 무슨 말이에요? 정해진 기일에 반드시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식에 사용할 청첩장, 꽃다발, 그다음에 뭐 잔치집에 쓸 음식 뭐 이런 거야. 그게 정기행위인데 그날째 결혼식 꽃다발 안 갖다 준 거예요. 그럼 꽃집이 전화해가지고 한 달 이내에 꽃다발 안 갖다 주면 내가 계약을 해지하려는데 할 필요가 있을까? 한 주문을 그냥 해지하면 되지 뭐 기회를 줄 필요가 뭐냐. 그날 안 갖다 주면 그 다음에 갖다 주면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재고는 필요 없다. 이었죠. 거종불사의 정기. 저는 내가 절에 불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나 전에. 절에 불이 나가지고 종이 녹았다니까 그 큰 종이 큰 종이 절에 종이 크잖아. 근데 절에 신도들이 그 종을 달아주고 싶어요. 근데 한 사람 힘으로는 달아주기 힘들지. 비싸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개를 모은 거야. 그 개 이름이 뭐고? 거종불사개라니까? 그게 거종불사개. 불사를 버렸다 불사개야. 그래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돈도 좀씩 거두고 차도 마시고 이랬겠지. 뭐. 거종불사개 정기 모임이야. 예. 그게 최고 필요 없는 거예요. 거종불사개 정기 딱 해봐. 요것이 법정 해지 절차예요. 여기 한 문제 그래 한 문제. 예. 오늘 지금 두 문제째 보고 있는 거야. 예. 딱 이걸 머릿속에 넣는다. 이제 봅시다. 자, 합의 해제는 이순환 때 볼 겁니다. 이순환 적어 놓으시고. 그건 별로 볼 것도 없어, 합의 해제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법정 해제가 기본 틀이 딱 잡혀야 돼. 그럼 여기다가 합의 해제는 두 개만 딱 붙여주면 돼. 똑같거든. 자, 497페이지를 펴고, 법정 해제권을 봅니다. 법정 해제. 첫 번째 보니까 재무불이행이 돼 있죠. 딱 줄을 딱 쳐. 여기까지 온 거야. 법정 해제는 뭐라고요? 재무불이행이라는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내 의사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해제 이렇게 읽으면 돼. 이 재무불이행이야. 재무불이행 몇 가지 있지? 네 가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민법 규정에 보니까 첫째 줄에 뭐가 보여?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최근체 지체가 있으나 이래 되죠. 그 대충 한 개의 사유가 있으면 해제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내려서 양가로 2번 부수적 재무불이행 줄을 딱 치고 그거는 내용은 볼 필요 없고 마지막 줄에 줄을 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딱 줄 치고 그리고 위에 보니까 바로 위에 줄에 보니까 작은 글씨에 토지거래 허가에서 협력 의무 돼 있죠. 거기다 줄을 딱 쳐. 토지거래 허가. 이건 우리가 저번에 봤어. 총칙할 때 유동적 무효할 때 봤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아직까지 허가를 못 받고 있는 상태라면 그 상태가 뭐야? 유동적 무효 상태요. 최근 채무가 없다고. 그렇지만 허가를 받도록 협력해 주는 의무는 있어 없어? 있어. 그런데 그거는 본질적 의무야, 부수적 의무야.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계약 해제를 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있죠. 그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적 채무불이행은 본질적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제는 못하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부수적 채무.
그 다음 밑에서 양가로서 한번은 볼 필요가 없고요. 넘어서 재무자 이행지체 의가 나와 있죠. 의는 그냥 줄만 한번 치면 됩니다. 시험에서 이행지체를 물어보진 않아요. 이행기에 있고 줄치고 재무가 이행기에 있고 이행이 가능함에도 줄치고 재무자의 고의 가실 등의 기책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행하지 않는 거.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498페이지 보고 있다. 498페이지 그 법전 박스 밑에 의 보고 있다니까. 이행기가 됐고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무자가 고의 또는 가실 등 기책 사유로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행지체야. 그리고는 양가로서 3분의 내려갑니다. 이행지체가 있으면 막바로 해제한다, 체고한다. 체고해야 되겠지? 거종불사의 전개 안 들어가면 체고를 해야 돼. 거종불사의 전개에 들어가면 체고 없이 바로 해제. 여기 안 들어가면 체고 절차를 거쳐서 해제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체고할 것 줄치고 체고할 때 기억 1번 어떻게 체고하랬지? 상당한 기간 줄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우리 한 달 기회를 줬다 그지? 근데 셋째 줄을 보세요. 짧은 기간의 체고는 줄치고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체고도 줄치고 딱딱 찾아서 그 줄 읽는 것만 줄을 쳐.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체고를 해야 되는데 이틀 뒤에 5천을 주세요. 너무 짧죠? 그렇게 체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기간도 안 정하고 체고를 했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는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많이 틀립니다. 효력이 있는데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을 쳐. 마지막 줄에 있죠.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줄치고. 자 다시 본다. 짧은 기간의 체고라든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체고도 체고로서의 효력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체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이 상당하지 않으면 체고의 효력이 없다. OX. X야. 틀린 지문이야. 잘 보시고. 그 다음 가대체고는 지금 볼 필요 없고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양가로 5번을 바로 봅니다. 거절 동그라미 딱 쳐. 자, 체고 필요하다 필요 없다. 지금 포인트가 뭔지를 모른다. 지금 여러분이 포인트가 요걸 하니까 체고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 요걸 지금 보고 있다. 이거 지금. 알맹이를 놓치면 안 돼. 그 많이 본다라고 좋은 공부가 아니라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이 또 뭡니까? 책가방이 무겁고 책도 많고 시험장 갈 때 보면 안다. 저 사람 되겠다 안 되겠다. 가방을 2개씩 3개씩 들고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 3개 드는데 3개. 책가방 1개, 방석 1개, 도시락 1개, 3개 아니야 3개. 못 들고 와. 택시 타고 그리고 힘 다 빼고 괜히 엄한 사람 잡고 말이지. 이 나라 빨리 집에 이 나라 막 내려갔다 시험장 데려다 달라고 말이지. 미리 이야기해야 되는데 남편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잠자는 새 깨가지고 시험장 한다고. 떨어지면 좋겠나 하면서 니 때문에 떨어졌다고 괜히 떨어지면 남 탓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하여튼 뭐든지 작게 봐야 돼. 작게 보고 자주 보고. 오늘 별바 붙여놔라. 작게 보고 자주 보자 딱 붙여놔. 붙여놔? 크게 작게 보고 하지 뭐 적게 보고 적게 보고 자주 보자. 합격의 요령 적게 보고 자주 보자. 알맹이만 딱 보는 거야. 적게 보고 자주. 자 거절 저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그래서 동간 1번 셋째 줄 봅니다. 자 아까 중도금 주세요 하니까 뭐라겠노? 중도금 지급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잔금도 받으러 오지 말아야 되죠. 또 이제 거꾸로 매도인이 거절할 수도 있죠. 매수인이 중도금 주니까 매도인이 뭐랍니까? 안 받으랍니다. 내 괜히 1억을 3억 받아야 될 땅을 1억 받고 파기를 했으니까 막 중도금 안 받는다. 그런 놈한테 채굴 할 필요가 뭐 있겠냐고. 그래서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줄을 쳐.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줄치고. 그럼 그 밑에 있죠. 이행 제공이나 재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줄치고 요것만 딱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 거절 의사를 명백히 하면 이행 제공도 할 필요 없고 재고도 할 필요 없고 바로 해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둘째 줄 같으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 안 주겠다는 놈, 안 받겠다는 놈한테 한 달 기다려줄 필요가 있나? 없지. 바로 그냥 해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거절 의사를 철회한 경우 줄치고. 일단 거절했죠. 했다가 난주 보니까 그래도 팔아야 되겠다. 그래도 사야 되겠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중도금 받겠습니다.
그럼 이행 거절이 아니야. 거절이 아니죠. 거절을 했다가 거절을 해서 철회해버렸으니까 이제 거절이 아닌 거지. 재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재고를 해야지 이제. 거절일 때는 재고 필요 없는데 거절을 해서 철회했다 안 했나? 그럼 거절이다 아니다. 거절이 아니니까 재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뭐 거절일 때는 재고 필요 없고 거절 아니면 재고 해야 된다니까. 재고 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 줄. 재고한 후가 아니면 재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번에 정기행위 줄 딱 치고. 아까 뭐 했지? 정기행위 뭐요? 결혼식 예복 이런 거야. 꽃다발 뭐 이런 거야. 그래서 545조의 첫째 줄 쭉 가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까지 줄을 딱 쳤죠. 그게 무슨 행위입니까? 그게 정기행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밑에 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줄 치고 쭉 가서 재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포인트가 뭐예요? 재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기행위는 재고 필요 없다. 결혼식 예복 이런 거야. 그 법정만 잘 보면 돼요. 재고는 필요 없지만 해지의 의사표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그 정기행위 예가 좀 나와 있죠. 500페이지 제로 해보세요. 초대장 주문, 무슨 연주 회장에 보내 한 주문 이래죠. 그런 것들이 정기행위인데 그날 안 갔으면 별 의미가 없거든. 바로 해지하는 거예요. 내려서 이행불능 줄 딱 치고. 재고 필요하다 필요 없다. 재고 필요 없죠. 여기 있네요. 불능 있네. 불능. 딱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라니까. 공사 정륜 개시만큼은 아니지만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중요한 만큼이 중요한 거예요. 공사 정륜 개시이 뭔지는 압니까? 그건 알겠지. 그걸 모르면 좀 이상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공사 정륜 개시이 뭡니까? 반전추의 기준이야. 반환전환 추이는 하냐 못하냐의 기준이거든. 기준점을 떼는 건 외우고 있어야 돼. 거기에 해당되면 반전추가 안 되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반전추가 되고 또 기준점 되는 거 우리 외운 게 있죠. 공판상 경기도 중요한 거야. 그거는 무슨 기준입니까? 등기를 하냐 안 하냐의 기준이잖아. 그럼 또 기준점이 되는 거 외우셔야지. 공판상 경기에 해당되면 등기 필요 없고 공판상 경기에 해당이 안 되는 계약은 등기를 해야 되고 기준점이니까 그런 것들을 매년 놓는 거니까 다 외우셔야지. 이것도 마찬가지지. 거종불사의 전기가 기준이야. 여기 해당되면 재고 필요 없고 여기 해당 안 되면 재고해야 되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행불능 줄치고. 자 이제 촌집 이야기죠. 내려가서 보세요. 계약이 성립한 후에 줄치고 재무제의 기책 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이 시한다. 그러니까 재무제의 잘못으로 계약 맺고 나서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이행 날짜가 되더라도 집을 준다 못 준다. 없어서 못 주는 거죠. 내 잘못으로 못 주는 거. 이행불능이죠. 그럼 해제권은 행사 줄치고. 자 첫째 줄 이행기를 기다리지 않고 줄치고. 그 다음에 작은 글씨 나와 있죠. 재고 없이. 적시가 중요한 게고 재고 없이 이걸 딱 줄쳐. 재고 없이나 적시나 같은 말이죠. 재고 없이 해제권이 발생한다. 집이 없는데 뭐 5일간 기다릴 필요 없지. 그냥 집 불 나면 그냥 바로 해제하면 돼. 그리고 그 밑에 줄 거더머리. 그러니까 넷째 줄 거더머리죠.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집이 없어가지고 못 주는 사람한테 돈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돈을 주면서 해지합시다 할 필요 없죠. 재무자의 잘못으로 집을 못 주게 됐다. 그러면 뭐라? 이행 날짜가 기다릴 필요도 없고 재고도 필요 없고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도 없고 요 세 가지 필요 없이 해지하는 거야. 세 가지가 필요 없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바로 넘어갑니다. 5번 타이틀 봅니다. 불안전이행 줄치고. 페이지 바꾸고 제일 위에 불안전이행 줄쳤죠. 요건 나눠봐야 돼. 501페이지 제일 위에 봐라. 불안전이행 돼 있네. 그 줄 딱 치고. 자 그리고 동안 1번 추안 또는 완전히 가능하면 줄치고. 추안이 무슨 말이죠? 추안이나 완전히 행위나 같은 말이죠. 추안이 무슨 말이에요? 추안이 쫓아가서 완전한 이행을 한다. 이게 추안 아니에요. 추안. 그래서 추안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재고 여부가 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사과를 10박스를 샀어. 그리고 돈도 20만 원 줬습니다. 계약 이행 끝났어 안 끝났어? 다시 봐라. 두 분 이야기하게 하지 마. 그러니까 사과를 10박스를 샀어. 그리고 20만 원 주고 사과 10박스 받았지. 이행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죠. 사과 박스 열었어. 한 박스가 썩었어. 그게 무슨 이행이에요? 불완전 이행 아니야. 근데 사과가 많아 하나도 없어. 지구상에 사과가 없을 수가 있나? 많이 있지. 뭐 없기는 뭐 없노. 그러니까 추안이 가능해 불가능해? 추가적으로
완전한 이익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기회를 줘, 안 줘? 준다가 뭐고? 재고 필요하다, 필요 없다? 기회를 준다, 이 재고한다 이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에 한 박스를 보충 안 해주면 해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재고를 해야 돼. 예. 자, 중고 자동차를 샀어. 시동이 안 걸려. 사고 돈 주고 넘겨박았어. 시동이 안 걸려. 무슨 이행이야? 불안 이행이죠. 공장 가서 물어보니까 단종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못 고친대. 추환이 가능해, 불가능해? 추환이 불가능하잖아. 기회를 줘, 안 줘? 기회들을 주분들 뭐 이행을 못할 게 뻔한데 이때는 재고 필요하다, 필요 없다. 재고 필요 없다 이러면 되지. 쉽죠. 그래서 추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뭐하고 똑같이 본다? 요거는 이행불능하고 똑같이 봐. 이행불능하고. 이행불능하고 똑같이 본다. 이렇게 보면 돼. 이행불능과 동일해 치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안 1번 추환 또는 완전히 가능하면 줄 치고 그 밑에 줄 재고하고 동안을 딱 치고 그 다음 동안 2번 추환 또는 완전히 불가능하고 줄 치고 그 밑에 줄 재고 없이 동안 치고 알아듣죠? 그렇게. 그 다음에 재건제 지체는 크게 볼 필요 없고 7번에 사정 변경 줄 치고 쭉 내려가서 양가로 3번을 봅니다. 해지권 동안 치고 해지는 우리가 이순환 때 볼 거예요. 동안 4번에 해제권 동안 치고 자, 해제는 된다 안 된다? 아까 안 된다 있죠? 해지는 되고 해지는 안 된다 있어. 여기 있네. 사정 변경으로 해제는 못하고 해지는 한다. 해지 그 줄이나 한번 쳐볼까? 해지권을 보니까 사정 변경으로 보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재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재무에 대해서 한 보정에 하나고까지만 딱 끊어주고 이건 되는 거예요. 해지가 돼. 그 뒤에 거는 읽어볼 필요 없고 나중에 이순환 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해제권은 바로 넘어가서 넷째 줄에 보세요. 넷째 줄 사정 변경의 원리를 내셔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매도인에게는 생기지 않는다. 해제에다 동함치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가만 생각해봐. 3월 1일 아파트 매매를 할 당시에 3억짜리 아파트를 3억에 샀습니다. 시세대로 주고 산 거예요. 공정하죠. 그런데 5월 1일 날 잔금 칠 때쯤 되니까 아파트 값이 2억이 올랐어. 지금 얼마 한다고? 5억 하는 거야. 사정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이게 사정 변경 아니야. 그런데 내가 3억을 주면서 아파트를 주세요 하니까 매도인이 뭐란다. 이 아파트가 5억짜리인데 3억에 달라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거 아이가? 따라서 나는 3억 받고는 아파트 못 준다. 계약 해지하자.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현상이 발생해버리면 해지를 인정해버리면 부동산 거래가 될까 안 될까? 부동산 거래 자체가 마비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이익을 희생을 하더라도 뭐가 더 중요하다? 대한민국 전체의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해제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게 판례예요. 해제권을 인정하기 시작해봐라.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권을 인정하면 부동산 거래 자체 안 된다니까. 오르면 뭐랍니까? 매도인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안 주려고 할 거고 내리면 어떻게 할까? 매수인이 사정 변경을 안 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부동산 거래 되겠냐고.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 그건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의 판례도 크게 볼 건 없고요. 재건의 판례는 내용이 이런 거야. 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으면 해제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가격이 변동된 것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해제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그런 이야기야. 그런데 옛날 요 판례는 또 기하가 뭐야 대금 문제가 아니고 뭐 국가가 땅을 팔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가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었는데 국가가 개인한테 땅을 팔고 나서 그 땅을 뭘로 바꿔버렸다. 공원용지로 바꿔가지고 건물을 못 짓는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정이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그럼 땅을 산 이 일반인의 경우에는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계약 해제하자 했더만 국가는 해제를 안 해주고 소송하니까 법원에서 말했다. 사정 변경을 이유로 신의칙에 어긋날 정도의 사정 변경이면 해제를 해야 되겠지만 집을 못 짓는 정도의 사정 변경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아니니까 해제를 한다 못 한다. 못 한다는 게 판례예요. 결국 안 해주겠다는 소리를 지금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해줘 안 해줘? 해줄 수 없지. 이거 해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 거래가 엉망이 돼버리는데 안 해줄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밑에 6번에 자동 해제되어 있죠. 그거는 실권 약관에 관한 건데 이순환 때 볼 겁니다. 이것도 한 개만 보면 돼. 근데 뭐 엄청나게 적어놨죠. 그죠? 이순환 때 밀어 놓는 것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간단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넘어가서 505페이지 본다. 이 505페이지는 조금 쉬었다고 해야 되나? 조금 쉬었다 합시다. 이거 지우지 마세요. 지우지 마시고 조금 쉬었다 합시다.